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VR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비트세이버, VR 챗, 뭔가 VR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놀이수단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VR이 심리치료까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비행공포증부터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등 다양한 공포증 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PTSD, 약물 중독, 정신분열증, 섭식 장애자, 뇌 손상자 및 치매 등의 환자에게도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VR로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저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VR 심리치료입니다. 가상현실, 즉 VR은 현실로 느껴지는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치 그곳에 실제 있는 듯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의 발달과 그 인접 분야의 발전으로 현재 VR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아무튼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가상현실의 역사, 종류, 구성, 이런 얘기는 당연히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궁금한 VR이 어떻게 심리치료에 활용되는지를 이야기해보죠. 사실 가상현실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33년 미국에서 처음 고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치료가 진행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전인 거죠. 그 치료는 가상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가상의 다리를 건너거나 가상 건물의 발코니나 옥상에서 내려다보도록 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가상현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 높은 빌딩에도 자유롭게 올라가는 치료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고소공포증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가상으로 된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대요. 왜?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방식이 바로 노출 치료라고 불리는 치료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공포의 대상에 대한 직면과 노출은 공포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노출 치료를 통해 우리의 정서 처리 과정을 변화시키는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우리는 어떤 공포의 대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뇌에 공포 정서가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벌을 무서워하는데 벌을 보거나 벌 소리만 들려도 무섭고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됩니다. 특히 말벌이 있으면 지나가지도 못해요. 이때 노출 치료를 통해 공포와 양립이 불가능한 정보를 새로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안전한 곳에서 벌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겠지만 절대 쏘이지 않을 거라는 안전한 감정도 같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공포의 대상에게 노출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가 공포정사에 첨가되면서 자연스럽게 공포가 감소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맥락에 근거해서 가상현실과 심리치료가 접목이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가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9.11 테러로 인해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PTSD 가상현실 치료고요. 다른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행공포증 가상현실 치료입니다. 먼저 PTSD 가상현실 치료부터 보도록 하죠. 디페드와 호프만은 9.11 테러로 인해 PTSD 진단을 받은 25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15명과 10명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15명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고 10명은 가상현실 치료를 받는 실험 집단이었죠. 만약 가상현실 치료가 PTSD에 효과가 있다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PTSD 증상은 그대로일 것이고 가상현실 치료를 받은 실험 집단만 PTSD 증상이 감소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최소 6주 이상 주 1회, 1회당 75분의 가상현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 트라우마와 연관된 공포 구조물들을 노출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PTSD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또 한 번에 완전히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 회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치료에서는 노출 단계를 구분해서 가장 약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단계부터 가장 강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그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가상현실 노출의 단계인데요.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가상현실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1단계가 익숙해지고 불안이 감소하거나 소멸하게 될 때 2단계의 상황을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마지막 11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 치료를 받은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PTSD 증상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버스 자살 폭탄 테러 생존자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 전쟁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가상현실이 활용되고 있고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공포증 가상현실 치료인데요. 그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가장 약한 노출 단계부터 가장 강한 노출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가상현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7단계로 구분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VR 게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롤러코스터 VR, 진짜 자리가 막 움직이고 소리도 나니까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실험에서도 의자 밑에서 비행기와 유사한 소리가 나거나 비행에 맞춰서 의자가 진동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가상현실 치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게 되었죠. PTSD와 비행공포증 이렇게 두 가지 예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담배를 끊기 위해 담배가 유혹되는 가상현실 상황에서 거절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노출치료 방식도 있고요. 또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처럼 VR을 활용하여 사이코 드라마와 같이 감정 해소를 돕는 이런 치료 방식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것이 참 아쉽네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에 노출하는 치료와 가상현실에서 노출하는 치료가 효과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자, 아까 비행공포증 가상현실 치료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을 진행할 때 세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한 집단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상현실 치료를 받은 집단이었고, 한 집단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집단은 바로 실제 자극에 직접 노출을 시키는 집단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는 게 예를 들어 비행 전 일어나는 상황, 매표소나 게이트 이동 열차 타기, 대기실에 있기, 이런 걸 하도록 했고요. 이후 괜찮아지면 정지된 비행기 안에서 노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상과 실제 효과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상현실 치료와 실제적 노출 치료의 효과성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가상현실 치료가 실제적으로 노출되는 치료와 같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상현실 치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실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PTSD를 겪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치료를 위해 직접 전쟁과 관련된 상황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직접 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현실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실제 노출 치료인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때 실제 노출 치료에서는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겠죠. 그런데 개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이동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이고 원하는 노출 단계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상현실은 원하는 대로 노출 강도나 순서, 여러 가지 사항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높은 곳에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에 하나 오르내리는 길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등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은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상현실은 참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치료는 실제 노출 치료보다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7%의 사람들이 실제 노출을 거부했고요. 가상현실은 단 3%만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76%의 사람들이 실제 노출보다는 가상현실을 선호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현실은 훨씬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적어서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만 말했는데요. 당연히 단점이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먼저 사이버 멀미가 있는데 VR을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사이버 멀미는 가상환경 사용으로 두통, 구토, 울렁거림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VR 기기를 사용하면서 시각이나 청각 등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오래 사용하면 거북목 온다는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폴리곤 발작 사건처럼 깜빡이는 불빛에 민감한 사람은 뇌 발작이나 경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체적, 성적 폭력을 가상현실을 통해 학습할 수도 있고요. 과도한 사용으로 중독을 일으켜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치료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신의학, 심리학 등에 활용되는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상현실에 있어서 정말 실제처럼 느끼는 실제감이 참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향상되어
실제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고, 이는 가상환경 내에서 치료를 위한 과제나 훈련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VR 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가상현실 클리닉 센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VR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